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조경수는 낡은 겨울 점퍼에 지퍼를 목까지 올리며 후덜덜 떨었죠. 서울 종로 창신동의 좁은 골목길, 여전히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78살의 그 노인에게 이 시간은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낡은 리어카가 울퉁불퉁한 아스팔트 위를 지나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어요. 오늘도 건강하게 시작하는구나. 조경수는 자신의 숨결이 하얗게 공기 중에 번지는 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수십 년간 노동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그 손으로 리어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조경수의 모습은 이 동네에선 익숙한 풍경이 되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대형 아파트 단지 앞이었죠. 재활용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에는 항상 종이와 박스가 가득했습니다. 조경수는 허리를 숙여 꼼꼼히 종이를 모아 리어카에 쌓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리어카 절반이 채워졌습니다. 어르신, 이런 시간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나가던 경비원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조경수는 미소를 지으며 받았어요. 이런 작은 친절이 그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죠. 저런 나이에 폐지 주어서 돈 몇 푼 벌면 뭐 하시려고. 멀찍이서 들려오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에 조경수의 굽은 어깨가 순간 더 구부러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무시하고 자신의 일에 더 집중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해가 뜨고 도시는 점점 분주해졌습니다. 조경수의 리어카도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죠. 정오 즈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조수연이었어요. 아버지, 또 일찍부터 나가셨죠? 제발 그만하세요. 내가 내일 하는 건데 왜 간섭하느냐. 건강이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매달 생활비 보내드리잖아요. 내 돈 필요 없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 조경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존심, 그것은 그가 평생 지켜온, 어쩌면 이제 그에게 남은 유일한 것이었죠. 전화를 끊고 다시 일에 몰두했어요. 점심은 길가의 작은 분식집에서 해결했습니다. 3,000원짜리 김밥 한 줄이 그의 든든한 한 끼였죠. 오후 2시쯤 조경수는 좁은 골목길로 리어카를 밀고 갔습니다. 이 골목은 빌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곳이었어요. 펑크난 자전거 타이어처럼 비좁은 골목길에 빌라 주민들의 차들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조경수는 조심스럽게 리어카를 밀었지만 운명은 그를 시험하려는 듯했죠. 쉭!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리어카의 모서리가 검은색 고급 외제차의 옆면을 스쳤습니다. 조경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빠른 걸음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뭐 하는 짓이에요?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조경수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성난 얼굴로 다가왔어요.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과 값비싼 시계는 그가 꽤 부유한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이강우는 자신의 차 옆면을 확인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긁힌 자국은 전체 판금해야 된다고요. 이게 얼마짜리 차인지 아세요? 조경수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동전 몇 개와 구겨진 지폐 몇 장이 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3만 원 남짓한 돈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로라도. 조경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강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변에 몇몇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걸로요? 이 차 수리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최소 300만 원은 들어갑니다. 폐지 주어서
평생 모아도 못 갚을 돈이라고요. 이강우의 모욕적인 말에 조경수의 주름진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과 무력감이 그를 덮쳤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사과를 반복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경찰 부르겠습니다. 이강우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조경수의 눈에서는 절망감이 번졌습니다. 주변 구경꾼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 측은한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구경거리를 즐기는 듯 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단호하고 또렷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30대 중반의 세련된 여성이 급하게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조수연은 변호사답게 당당한 걸음으로 상황을 파악하며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 노인네가 내 차를 긁었어. 완전 새 차인데. 이강우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수연은 차에 긁힌 자국을 확인하고 주변 환경을 둘러보더니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아버지가 실수로 차를 긁은 건 맞네요. 그런데 여기가 주차 가능한 구역인가요? 이강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조수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이 골목은 소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주정차가 불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인데 만약 이 부분까지 따지자면 양쪽 다 과실이 있는 상황이네요. 이강우는 갑작스러운 반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주변 구경꾼들 사이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이강우의 얼굴에서는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했죠.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당신 아버지가 내 차를 긁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인정해요. 하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실도 분명히 있죠. 경찰에 신고하셨으니 함께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요. 조수연의 논리적인 대응에 이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른 경찰에게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조경수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지만 딸 조수연의 등장으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어요. 경찰관은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살펴본 후 중립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이 골목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 맞습니다. 노인분의 실수도 있지만 불법 주정차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경찰관의 말에 이강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여전히 화가 난 상태였지만 자신의 잘못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계속해서 설명했죠. 보험사에 연락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양측 과실이 인정되니 협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이강우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수연은 아버지 조경수의 손을 꼭 잡아주며 상황을 진정시켰어요. 주변의 구경꾼들은 이제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롭게 시작된 대립은 조금씩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죠.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자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직원은 차량에 긁힌 부분을 꼼꼼히 살펴본 후 휴대폰으로 몇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잠시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결론을 내렸죠. 이 정도 긁힘이면 전체 판금까지는 필요 없고 부분 수리로 가능합니다. 대략 20에서 3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강우의 눈이 커졌어요. 방금 전까지 300만 원을 외치던 그의 허세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조수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합의금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조수연은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법률 용어를 자연스럽게 섞어가며 말했어요. 모욕죄는 형사사건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발언들이 녹음되어 있으니까요. 이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수연이 휴대폰을 꺼내 보이자 그는 마침내 물러났어요. 결국 합의하기로 했죠. 20만 원의 수리비와 공식적인 사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강우는 억지로 고개를 숙여 조경수에게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과잉 반응했네요. 조경수는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지만 조수연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사건이 마무리되고 조수연은 아버지에게 오늘 저녁은 같이 먹어요라고 제안했지만 조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는 사무실로 돌아가거라. 딸의 걱정스러운 눈빛에도 불구하고 조경수는 다시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어요. 조수연은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오후가 깊어가며 조경수는 동네 작은 슈퍼마켓 앞에 리어카를 세웠습니다. 간단한 점심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햄버거 하나와 우유 한 팩, 그것이 그의 늦은 점심이었죠. 조경수가 가게 안으로 들어간 사이 리어카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주변을 살피더니 리어카에 다가갔어요. 그는 낡은 청바지와 해진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리어카를 뒤지기 시작했죠. 혹시 현금이나 유용한 물건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외침에 젊은 남자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미 그의 손에는 조경수의 낡은 보조 배터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달려나오자 남자는 도망치려 했지만 운이 없게도 그 순간 조경수가 가게에서 나왔죠. 내 물건을 가져가려는 건가? 조경수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누군가 경찰 불러야 해요라고 외쳤습니다. 젊은 남자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죠.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 그의 목소리가 흐려지더니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름이 김도훈이라고 했죠. 그는 계속해서 사정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집세도 밀렸어요. 어머니 병원비도 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경찰에 넘겨야 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고 있었어요. 조경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그는 자신도 힘들었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가난과 좌절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조경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신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도훈을 바라보며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네. 하지만 내가 정말 반성한다면 이번 한 번은 용서하겠다. 김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계속해서 감사의 말을 되풀이했어요. 조경수는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돼. 다시 일어설 기회는 항상 있어. 주변 사람들은 조경수의 너그러운 태도에 놀랐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어요. 김도훈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부끄러움, 그리고 작은 희망의 빛이 어렸죠.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도훈이 떠난 후 조경수는 리어카를 끌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일들로 채워졌습니다. 차 사고의 도둑까지 조경수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죠. 그래도 오늘 종이는 꽤 모았구나. 조경수는 리어카에 가득 찬 폐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에게 이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스스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살아간다는 자부심, 그것이 그를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폐지 수거장으로 향하는 길, 조경수는 문득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딸 조수연의 당당한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작은 키에 왜소했던 어린 시절의 조수연이 이제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강인한 여성으로 성장했죠. 그 모습에 조경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법이구나, 우리 딸. 수거장에 도착해 폐지를 내리고 무게를 쟀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아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종이를 모았어요. 42,000원, 하루 종일 고생한 대가였습니다. 조경수는 지폐를 깔끔하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할아버지. 수거장 직원의 인사에 조경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그의 집은 창신동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 반지하였습니다. 좁고 습하지만 30년 동안 그가 살아온 곳이었죠. 다음 날 아침 조경수는 평소와 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리어카를 끌고 나섰어요.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그의 마음이 유난히 무거웠죠. 어제 있었던 일들이 계속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오가 되자 조경수는 평소 가던 분식집으로 향했어요. 김밥 한 줄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분식집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죠. 조경수는 고개를 들어보았고 놀랍게도 그것은 어제의 그 차 주인 이강우였습니다. 여기 계실 줄 알았습니다. 이강우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거만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는 조금 망설이다가 조경수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경수는 당황했지만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죠. 어제 제 태도에 대해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이강우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경수는 여전히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강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왠지 모를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대학 시절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죠. 이강우의 고백에 조경수는 천천히 김밥을 들어 그에게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이강우도 결국 받아들였어요. 먹어. 이야기는 배부르게 하는 게 좋아. 조경수의 퉁명스러운 듯 하면서도 따뜻한 말에 이강우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김밥 한 조각을 먹고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어제 딸과 통화하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깨달았어요. 성공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던 거죠. 조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배우는 거야. 이강우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마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강우는 자신의 회사 이야기,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조경수는 자신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야. 돈은 언제든 잃을 수 있지만 인간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 조경수의 말에 이강우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회사 내에서도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이제는 그런 태도를 바꿔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네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우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그들은 헤어지기 전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사고 당사자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는 인연이 되었죠. 그날 저녁 조경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텔레비전을 켜고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를 위로했죠. 주말 아침 조수연은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조경수는 딸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선물 상자를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이게 뭐냐? 아버지 드릴 선물이에요. 한번 열어보세요. 조경수는 망설이다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세련된 스마트워치가 들어 있었어요. 검은색 밴드의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분명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조경수는 얼굴을 찌푸렸죠. 이런 거 필요 없다. 내 돈 아깝게 쓰지 마라. 아버지, 이건 그냥 시계가 아니에요. GPS가 내장된 스마트워치예요. 이제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어서 제가 안심할 수 있어요. 조수연의 설명에 조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편함이 역력했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왜 알아야 하는데? 내 사생활 감시하겠다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이도 있으시고. 조수연의 말에 조경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난 아직 멀쩡하다. 이런 거 필요 없어. 조수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고집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럼 일단 놔두세요. 생각이 바뀌시면 그때 사용하시고요. 그나저나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조경수는 천천히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는 차 사고 이후 이강우와 나눈 대화, 그리고 김도훈과의 일을 딸에게 들려주었어요. 조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와, 그 사업가분이 직접 찾아왔다고요? 정말 특이한 일이네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이지. 조경수의 말에 조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지혜가 항상 자신에게 배움을 준다고 느꼈어요. 대화를 나누며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밥, 몇 가지 반찬으로 이루어진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따뜻함이 넘쳤죠. 식사를 마친 후 조수연은 설거지를 하며 아버지의 집을 살폈습니다. 낡고 좁은 반지하였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이곳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 제 집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방도 따로 있고 햇빛도 잘 들어요. 조경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대화는 이미 수십 번 오갔던 것이었어요. 내 집이 여기다. 내가 편한 곳에서 살고 싶어. 조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고집을 잘 알기에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대신 그녀는 집안 곳곳을 정리하고 오래된 전구를 갈아 끼우며 아버지의 생활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조경수는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나갈 준비를 했어요. 조수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스마트워치를 아버지의 손목에 차주었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착용해 보세요.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조경수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바라보았어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말이다. 간단해요. 그냥 평소처럼 지내시면 돼요. 이건 방수도 되고 배터리도 오래 가니까 걱정 마세요. 조경수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는 리어카를 끌고 집을 나섰어요. 조수연은 창문을 통해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꼿꼿했던 아버지의 등이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굽어 있었죠. 그녀의 눈에 걱정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날 오후 조경수는 청계천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주말이라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나와 있었어요. 그는 평소처럼 폐지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워치의 존재도 잊은 채 자신의 일에 집중했죠. 1시간쯤 일을 하던 중 조경수는 청계천 다리 아래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리어카를 뒤지다 걸렸던 청년 김도훈이었어요. 그는 청계천 다리 밑에 앉아 우두커니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죠. 조경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도훈은 조경수를 보자 놀란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뭐하고 있나? 조경수의 질문에 김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요. 조경수는 김도훈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청계천의 물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채웠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물줄기를 바라보던 조경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배고프지 않나? 김도훈은 놀란 듯 조경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어려 있었어요. 조경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 김도훈에게 건넸습니다. 봉지 안에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2개가 들어 있었죠. 먹어. 배고픈데 무슨 생각이 제대로 되겠나? 김도훈은 망설이다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삼각김밥을 받았습니다. 그는 허기진 듯 빠르게 먹기 시작했어요. 조경수는 그런 김도훈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일자리는 아직 못 구했나? 네.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네요. 김도훈의 대답에 조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내가 아는 고물상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을 구하고 있어. 관심 있나? 김도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불신과 희망이 섞인 표정으로 조경수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을. 내가 보증을 서주지. 하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는 거야.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고. 김도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조경수는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며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 8시 종로 3가 사거리에서 만나자. 늦지 말고. 네, 꼭 시간 맞춰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경수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다시 리어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김도훈의 눈에는 이제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조경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목에 스마트워치가 반짝이며 메시지 알림을 보냈어요. 조수연이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메시지를 확인했죠.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내일 제가 찾아뵐게요. 조경수는 미소를 지으며 워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딸의 걱정하는 마음이 전해져 이제는 그 걱정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먹었다. 내일 보자.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조수연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조경수는 워치를 빤히 바라보다가 결국 그대로 손목에 차고 있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조경수는 약속대로 종로 3가 사거리에서 김도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단정한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머리를 깔끔하게 정돈하고 낡았지만 깨끗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늦지 않았죠? 시간 잘 지켰네. 따라오게. 조경수는 김도훈을 데리고 자신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주인장 박 씨는 조경수의 오랜 지인이었어요. 그는 조경수의 부탁을 듣고 김도훈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조 형님이 보증을 서는 사람이라 한번 기회를 줘볼까? 내일부터 출근하게. 일은 힘들고 더러워. 그래도 괜찮겠나? 네.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훈의 대답에 박 씨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김도훈은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희망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은혜 꼭 갚을게요. 은혜 같은 거 갚지 않아도 돼. 그저 정직하게 살면 되네. 조경수의 말에 김도훈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향했어요. 조경수는 다시 리어카를 끌고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의 마음이 특별히 가벼웠죠. 오후 조수연이 약속대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워치 계속 차고 계시네요? 마음에 드세요? 조경수는 손목의 스마트워치를 바라보며 눈을 찡그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이거 생각보다 편하구나. 시간도 잘 보이고. 조수연은 기쁜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어요. 이전보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 그들은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최근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조경수는 김도훈에게 일자리를 주선해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조수연은 놀라움과 존경의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따뜻하신 분이세요. 그 청년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누구나 두 번째 기회는 필요하지. 난 그저 그게 필요한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하늘은 맑고 청명했어요. 조경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따라 세상이 더 밝아 보였죠. 그는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확인했습니다. 6시 30분, 아직 여유가 있었어요. 오늘은 청계천 쪽으로 가볼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조경수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식빵 한 조각과 우유 한 컵, 소박하지만 그에게는 충분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나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죠. 청계천에 도착한 조경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종이와 박스를 주었습니다. 물소리와 새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경수가 고개를 돌리자 김도훈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깔끔한 작업복 차림이었고 활기찬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할아버지,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김도훈은 숨을 헐떡이며 조경수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일은 잘하고 있나? 네, 정말 좋습니다. 박 사장님도 제 일솜씨를 칭찬해 주셨어요.
조경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김도훈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일자리를 얻고 단정한 모습으로 변한 청년의 눈빛에는 이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성실하게 일하게. 사람은 일을 통해 성장하는 법이니까. 네, 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김도훈의 진심 어린 말에 조경수는 약간 쑥스러워졌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그는 김도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자네가 바꾼 거야. 난 그저 기회를 줬을 뿐이니까.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후 김도훈은 출근해야 한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조경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조경수가 동네 슈퍼마켓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그를 불렀어요. 조 어르신. 뒤돌아보니 이강우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의 정장 차림이 아닌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조경수는 반갑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안 가셨나요? 오늘은 반차를 썼습니다. 어르신 뵙고 싶어서요. 이강우의 말에 조경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가 왜 자신을 보고 싶어 했는지 궁금했어요. 이강우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말씀요. 그래서 회사에서 직원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랬구나. 어떻게 달라졌나? 우선 직원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도 지키도록 했고요. 놀랍게도 오히려 업무 효율이 올라갔습니다. 조경수는 흐뭇한 표정으로 이강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업가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내심 감동받았어요. 사람은 존중받을 때 더 열심히 일하는 법이지. 자네가 그걸 깨달았다니 기쁘구나. 이강우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근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겨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강우는 자신의 회사 이야기, 가족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들려주었고, 조경수는 인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헤어질 무렵, 이강우는 조경수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조경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이강우는 설명했어요. 제 회사에서 만든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던 조경수였지만 이강우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조경수의 스마트워치가 울렸습니다. 조수연의 메시지였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찾아갈게요. 조경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는 이 작은 기계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딸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이 도구는 그의 삶에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오너라. 나는 집에 있다. 스마트워치를 바라보며 조경수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 있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가 평생 지켜온 가치였습니다. 이제 그는 그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었죠.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아침, 조경수는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의 삶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는 이제 그의 일상 속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었고, 조수영과의 연락도 더 자주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죠. 할아버지, 도와드릴까요? 낯선 소년의 목소리에 조경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학교 가방을 맨 채로 조경수의 리어카를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근데 괜찮다. 학교에 늦겠어. 조경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이는 아쉬운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달려갔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조경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세상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온기를 느낄 때마다 삶은 더욱 의미가 있어졌어요. 점심시간 조경수는 평소 가던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주인장 김 씨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르신, 오늘은 제가 쏩니다. 어제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거든요. 축하하네. 손자가 벌써 그렇게 컸나? 조경수는 김 씨의 기쁨에 함께 웃으며 공짜 김밥을 받았습니다. 이런 소소한 나눔과 정이 그의 하루를 더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김밥을 먹으며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거리는 활기가 넘쳤죠. 오후 조경수가 청계천 근처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어요. 김도훈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한 청년이 아니었죠. 단정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조경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 고물상에서 정직원으로 승진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치료비도 다 갚았습니다. 김도훈의 환한 미소에 조경수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자네 노력의 결과지. 앞으로도 꾸준히 살아가게. 모두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제가 오늘 저녁 한번 살게요. 괜찮으시면요. 조경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청계천 주변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어요. 김도훈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열정적으로 들려주었고 조경수는 묵묵히 경청했습니다. 그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조경수에게 큰 기쁨이었죠. 저녁이 끝나고 헤어질 무렵 김도훈은 조경수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새 장갑이었어요. 할아버지 손이 거칠어 보여서 이거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조경수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을 감싸줄 장갑, 그것은 단순한 선물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스마트워치가 울렸습니다. 조수연이었어요. 아버지, 주말에 같이 청계천 산책할까요? 조경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는 이런 소통에 익숙해졌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주말 아침 조경수와 조수연은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어요. 리어카 없이 그저 아버지와 딸로서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세요? 나이 드신 지금까지도 매일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 조수연의 질문에 조경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청계천의 물줄기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야. 싸움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이해하고 화해하는 게 더 값진 거란다. 조수연은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단단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정말 존경해요. 조경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한동안 걸었어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하는 법이죠. 청계천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인들, 젊은 커플들, 아이들.
조경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결국 함께 살아가는 것.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 살아오며 배운 지혜였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할 무렵 조경수와 조수연은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조수연은 법률사무소를 열 계획을 이야기했고 조경수는 딸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아버지, 사무실이 생기면 가끔 들러주실 거죠? 당연하지. 내 딸이 변호사 된 모습이 보고 싶구나. 그들의 대화 속에는 따뜻함과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 그들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단단해졌어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조경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물어가는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배움과 성장의 연속이라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울 것은 많고 가르칠 것도 많다고. 아버지, 뭐 생각하세요? 조수연의 물음에 조경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딸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냥 인생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조경수의 걸음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인간의 가치,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며 조경수는 오늘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